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시사바리스타는 정치질병관리본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투입된 방역팀장 허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신천지의 유착 관계 의혹, 아주 점입 가경이죠. CBS, 여기가 이제 종교계열 신문이잖아요. 이 노컷뉴스 쪽에서 대단한 특종을 하나 3월 10일 날 오후에 냈어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로 추정되는 한국 나눔플러스 여기랑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진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됐네요. 사실 우리가 이 한국 나눔플러스가 이게 신천지 위장봉사단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역시 종교 기자들은 금방 구분해내는군요. 좋아요. 여기가 출범한 지 이제 4년째인데, 불과 4년도 안 돼가지고, 대구시의 아주 대표 봉사단체 하나가 됐다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들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진 같은 게 자기들끼리만 이제 하고 그냥 찍은 게 한 게 아니라 사진 같은 게 드러났어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여러 차례 이 한국 나눔플러스 신천지 위장 단체라고 이게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이 신천지 위장 단체 이 봉사 모임 이쪽이랑 굉장히 여러 차례 행사를 좀 같이 한 것들이 사진으로 남겨졌어요. 첫 번째, 2018년 12월 15일 이 HWPL이라고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이 신천지 이건 그냥 딱 제목부터가 신천지잖아요. 하늘 문화라니. 하여튼 거기랑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 무슨 행사 같은 게 열렸는데 여기에 대구시장이 굉장히 참석을 여러 번 했나 봐요. 사진이 다 찍혀가지고 이 노컷뉴스가 이걸 찾아내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와요. 한국 나눔플러스 송년 영상 2018년 요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제 이 신천지 위장단체가 어떤 활동들, 문화공연하고 이랬는지 이런 게 나오면서 동시에 여기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랑 권영진 시장,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 나눔 플러스의 송년회 행사인데, 이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관계자들도 여기에 함께 참석해가지고 같이 권영진 시장이랑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포즈도 다 같아요. 오른손 검지랑 엄지를 세운 그런 포즈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만국 회의 이런 거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신천지 이거 관련돼서 여러 그 정치인들이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이제 대구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자, 한국 나눔 플러스 로고 연두빛깔 나무를 각기 다른 색을 띤 12명이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다 라고 하는데 12가지 색은 신천지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이렇게 노컷뉴스가 보도를 하네요. 대구시장이 과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자,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갈수록 이 안색이 수척해지는 우리 본부장님 정말 힘내시고요. 그분의 당부사항 좀 듣고 허재현 방역팀장, 정치질병 방역팀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시고 귀국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이 정은경 본부장이 예전에 메르스 때, 그때 이 그 질병관리본부에 있었나 봐요. 근데 박근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한테 책임이 다 돌아오니까 이분이 맨날 유체이탈 화법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공무원들 기강 바로 세워라. 자기가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인데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이 정은경 씨를 이제 징계하고 쫓아냈었나 봐요. 그런데 정은경 씨가 나중에 정말 뭐랄까 이 질병 관리에 대한 더욱더 철저하게 연마를 해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오랜 그 내공이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메르스 때 조금 뭐 당연히 좀 구멍이 뚫리긴 했지만 뭐 그런 실수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약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역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잘 극복할 겁니다. 자, 대구시장의 이 신천지 관련 이상한 행보들, 이게 도대체 이게 신천지를 대놓고 봐주지 않고서는 이상한 어떤 행동들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괜히 이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죠. 뭐 사진 하나 찍혔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 거죠. 자, 봅시다. 한마음 아파트라고 있죠. 여기 우리 뭐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아파트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집단으로 아파트가 다 격리 조치됐는데 여기에 지금 거주자 지금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인이었다.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야, 이것도 좀 황당한데 말이죠. 그런데 대구시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여기가 격리 조치되고 뭐하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게 3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MBC, 대구 MBC가 야, 이거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됐다. 사장 초유의 일이다. 3월 7일 날 그때 보도를 하기까지는 대구시장이 발표를 안 해요.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어디가 구로 어디 뭐 콜센터 뭐 이런 데에서 집단 발병되고 막 건물이 통제되고 이러면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발표되고 거기 통제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대구는 한 3일 동안 아무 발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랬던 거죠. 뭐 바이러스야 퍼져라 뭐 주문 외우고 있습니까, 대구시장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핑 때 대구 그 이제 시청 출입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3일이나 뒤늦게 발표를 하냐? 그것도 언론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권영주 시장이 뭐 죄송합니다. 뭐 누락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문서답 발언을 합니다.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하라고 대구시장 월급 주고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여러분, 진짜 대구시민 여러분, 이거 진짜 정신 차리시고 빨리 고발하세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분은 해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이분은 수사받아야 됩니다. 지금 방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정부에다가 뭐 해주세요, 뭐 대구 시민들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신천지 교인들 최후 통첩할 때니까 빨리 나와서 뭐 검사 받으세요. 아니, 최후 통첩을 뭐 한 보름 넘게 하고 있어요. 이분은 본인이 달려가가지고 명단 확보하고 지금 이걸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재명 지사랑 너무 비교되는 거죠. 이거는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행정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유착관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한마음 아파트가 어떻게, 거기가 그 임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 중에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이제 젊은 미혼 여성들을 선별해가지고 일종의 좀 굉장히 싸게, 임대료도 5만 원인가밖에 안 하죠. 혜택을 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한정된 대구시가 선발하는 임대 아파트예요.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절반 이상이 다 집단으로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음부터 신천지 교인만 받았다는 겁니다. 수사가 필요해요. 이거는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한겨레 후배 기자들이 있었다면 이거 그 이제 명단 이제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언제부터 한마음 아파트의 집단 거주가 시작됐는지를 파악을 전수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대구 MBC에 제가 제보해 줘야 되겠네. 제가 직접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구시장 취임 후와 전후 뭐 이런 것과 이게 시점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 한마음 아파트가 여기가 생긴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대구시장의 어떤 취임 전후와 연결된다면 이거면 그럼 100%입니다. 예. 예. 이거 권영진 시장에게 보고가 돼 가지고 여기를 집단 이제 특혜를 준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신천지가 뭐랄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구시가 대구시장에 이제 당선되고 또 어떤 지역구 관리를 유지하는데 신천지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해줬겠죠. 원래 지역의 그 선거나 정치라는 건 종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 단체들, 운동 단체들, 지역의 동호회들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뭐 이런 특혜들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대구 MBC가 한마음 아파트의 거주자들 집단으로 분류해가지고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거주를 시작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차근차근 점진적인 속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확산되거나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확 늘어나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권영진 시장이 이 감염 예방 업무 총괄한 그 보건소 그 감염 예방 그 팀장, 예. 이분도 신천지 교인이냐고 기자들이 묻는데 그거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그 브리핑이나 한가하게 하고 그랬어요. 권영진 시장이 이 종교의 자유라면서, 예, 보건소 방역팀장 신천지 교인이란 걸 탓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말이죠. 예. 우리가 무슨 신천지 교인이라고 이걸 탓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신천지 교인으로서 대구 예배 그 문제 예배에 참석해 놓고도 그리고 또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발병 사실이 터지고 그거 직접 관리하는 분이 방역팀장인데 이분이 이틀이나 더 대구에 거기 그 보건소에 출근했다는 거. 이 사실을 문제 삼는 거지.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냐 우리가 아니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권영진 시장이 바보일 리가 없잖아요. 시민들이 뭘 문제 제기하는지. 근데 그거를 그냥 뭔가 말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탓해서는 안 된다. 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오히려 이 방역팀장을 계속 그 두둔해줘요. 2월 24일 날 기자회견 때 권영진 시장이 이 방역팀장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오히려 두둔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예요? 방역팀장이 스스로 자가격리하기 전까지는 대구시가 아무런 그 사전 행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하루 지나서 권영 시장이 말을 바꿔요. 예. 이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명단을 대구시가 받아서 보건소 팀장에게 자가격리를 우리가 권고했다. 이러면서 참 아이고 하여튼 이 대구시장이 진짜 뭔가 이 무능력한 걸 넘어서서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유착 관계가 계속 그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대구시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을 했는데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권영진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밝혔습니다. 나는 예수교 장로회 안수 집사이고 SNS 상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푸른 봉사단 이 봉사단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 길이 있었겠냐. 그분들이 봉사활동이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일반 시민도 다 사진 찍어드리는데 신천지를 알았으면 사진을 찍었겠냐. 저는 신천지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 답변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제가 낚이시지 않도록 이 뭐랄까 이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자, 이 한국 나눔 플러스가 이게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단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도 무능력한 거고요. 예, 시민들이 뭐 어떤 단체인지도 확인 안 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뭐 국가보안법 뭐 위반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고 쳐요. 그런 데랑 사진 찍겠습니까, 권영진 시장이? 이거 확인해가지고 당연히 같이 사진 안 찍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겁니다. 의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사전에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람들이 출석하고 이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그 시장의 동선을 그 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해서 테러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대구시의 어떤 이해관계와 좀 다른 어떤 피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의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런 거 확인하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서 그 보고해가지고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이 한국 나눔 플러스가 어떤 종교와 연관돼 있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줬다면 의전하는 사람이 그거 안 알려줬다면 그 사람 문책해서 잘라야죠. 예? 대구시장이 그걸 모르고 그 참석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한국 나눔 플러스랑만 사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무슨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동영상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나중에 뭐 의전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동영상에 보면 잠깐만 이 사람들은 이 봉사단체 사람들이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여기 같이 사진 찍혔네? 이러면서 대구시장한테 이걸 알렸어야지. 예? 시장님 이 사람들 좀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보고를 했어야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사진 찍고 예?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신천지 교인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무슨 예수교 장로의 집사라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원래 신천지 교인들이 원래 그 위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천지 교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명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증명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인이냐 아니냐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명단에 안 나오잖아요. 교인 명단에서 안 나오면 이 신천지 교인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특혜 의혹 이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교인인지 밝혀라 뭐 이렇게 수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라.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신천지 교인인지 밝히라고 수사 받으라고 그러면 이건 종교 탄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억울한 표정으로 권영진 시장이 또 기자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특혜 의혹으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프레임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교 장로의 안수 집사이건 뭐 신천지 뭐 교인이건 그 상관없어요. 예. 대구시장으로서 과연 신천지 단체에 어떤 특혜를 줘왔고 당신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구시에서 어떤 보답을 받아왔는지 예. 이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뭐 불법 선거운동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검찰을 못 믿겠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경찰 수사가. 예? 자,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다스 무슨 뭐 관련해가지고 막 그 동영상 막 이런 거 나오는데도 끝까지 자기 회사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안 되면 끝까지 변명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증명하려면 이렇게 언론의 의혹 제기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경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당장 누가 고발해야 돼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은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분입니다. 이분은 정부의 정당한 방역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으셔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까지 물론 언론은 놓을 수 없죠. 대구 MBC 요즘 일 잘해요. 그리고 노컷뉴스 뭐 이제 종교신문답게 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채찍질하도록 좀 더 이렇게 그 의혹 제기를 좀 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한겨레 후배 기자들이 옆에 있다면 이런 거 파헤쳐 보라고 당장 지시할 텐데,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한국 나눔 플러스를 일단 더 파헤쳐야 됩니다. 여기가 그냥 뭐 신천지 위장 단체인지 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거기가 그간 대구시와 어떤 활동을 벌여왔고, 그리고 어떤 사업권들을 따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통은 어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사업권을 이제 그 지자체로부터 따낼 때 늘 경쟁 단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 단체 기자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경쟁 단체는 지금도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다 신천지한테, 대구시장한테 넘어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손해봤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온갖 소문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눔 플러스가 어떤 대구시 공무원과 연결이 고리가 되어 있고, 뭐 실무를 다 권영진이 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연결고리고, 그 공무원을 만약에 찾아낸다면 이제 그 사람을 잡아 족치는 거죠. 그러면은 대구시장이 뒤에 이제 비서실세인지 아닌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이들은 증거인멸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돼요. 예. 지금 이미 관련자들은 휴대폰 그 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들 다 지금 인터넷에 다 내리고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에서. 그래서 고발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 수사에 배당되고 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부터 수사하려면 오늘 당장 이거 누군가 고발해야 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글쎄 그건 조금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누군가가 빨리 이거 고발을 해야 됩니다.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죠. 좀 증거인멸 막아야 됩니다. 대구시장의 휴대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이 사람 휴대폰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런 게 지자체장 정도 되면 그런 거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제가 옆에 후배 기자들이 있다면 당장 이런 거부터 파악하라고 취재지시를 내렸을 텐데, 네, 제가 좀 할 일도 많고 안타깝네요. 네. 일단 이렇게 제가 뭐 대구 MBC에라도 빨리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긴급 정치질병관리본부 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겠습니까? 커피물 좀 내리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대구 사태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대구 시민들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좀 경계하고 모욕하고 뭐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합니다. 대구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왜냐? 이러면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뭐냐면 권영진 시장과 이 선량한 대구 시민들은 우리가 갈라치기 해야 됩니다. 외부인들이. 그래서 권영진 시장만 고립시켜야 돼요. 자꾸 이렇게 대구 사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권영진 시장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우리 대구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마치 자기가 선량한 대구 시민들과 한편인 척,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대구 시민들이 권영진 시장의 무능을 계속 고발하고, 너 신천지와 무슨 관계야? 계속 막 궁지에 몰아넣게 만들어야 돼요. 외부에서. 권영진 시장과 대구 시민을 한편으로 똘똘똘 뭉치게 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대구 시민단체가 권영진 뭐 지역 소환제인지 뭔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통해서 탄핵하도록 외부에서 계속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대구 시민 전체를 싸잡아서 고립시키면 전략적으로 안 좋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그러면 오히려 웃을 거예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구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광주시 이 빛골 광주랑 달구벌 대구 여기 시민들이 달빛 동맹 맺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지금 대구시에 지금 좀 뭐 이렇게 환자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부를 광주시에서 먼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치료 장소 제공하겠다.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참 이게 훈훈하잖아요. 예. 이런 달빛 동맹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구 이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들, 이 상처받은 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우리 위대한 인류애로 함께 설득하고 권영진 시장의 행정 무능 그리고 신천지의 특혜 의혹 요것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구 사태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예. 이 대구 혐오 이런 식으로 갈수록 권영진 시장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막 또 브리핑 열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그리고 몇몇 이제 좀 의사들한테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치고 싶어요. 그 홍해걸 의사 뭐 이런 분이 뭐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 뭐 정신승리하고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꼬는 글을 남겼던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자. 정부가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약간 희망 섞인 어떤 바람이 담긴 브리핑을 했나 봐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후 장관 3월 8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 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 현재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홍해결이라는 의사가 이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셀럽이죠. 이 사람이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고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참나 우리가 뭐랄까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시는데 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금 정부가 먼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언론이 맨날 물어뜯고 못하고 있고 우리 뭐 지역 사회가 막 뭐 비상 상태이고 뭐야 뭐 공포에 빠져 있고 뭐 우린 그냥 질서를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하고 있을 뿐인데 선진 시민 의식을 발휘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막 공포에 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도가 나오는데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고 이게 잘 정착된다면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막 권위적으로 막 그 시를 통제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게 보도가 나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이나 지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금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가정형으로 말이죠. 우리가 잘 극복했다가 아니고요.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자화자찬한다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부 의사들이 지금 뭐 계속 뭐 정부가 뭐 방역에 실패했다는 애 뭐네 뭐 왜 자기들 왜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키는 거 왜 충고를 안 받아들였니 막 계속 이러는데 여러분 의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랄까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에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경제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뭐 그럼 의사협회가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차관입니까? 뭐 청와대 뭡니까? 그 말을 우리가 꼭 정부가 왜 꼭 들어야 되는데요. 참고는 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하게. 근데
중국발 입국 금지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은 뭐야, 뭐 홍해결 씨 당신이 그럼 대통령 하시든가, 당신이 외교 안보 통일 다 책임지시든가요. 참나. 무슨 정신 승리하고 자빠졌네요. 본인이야말로 좀 판단 똑바로 하세요. 한글 읽을 줄 뭐 그럽니까? 가정형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자화자찬한 거 아니잖아요. 이분 중앙일보 무슨 의사, 뭐 기자 출신 의학 박사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기자인데 왜 이렇게 글을 잘 못 읽어요?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은 타화타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만 빼고는 다 외신들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지금 해외 교민들이 막 외신들 막 번역해가지고 한국의 SNS에 막 퍼뜨려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예? 영어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옛날에 40년 전이 돼가네요, 벌써. 아유, 그러네. 예전에 그 광주 항쟁 때 말이죠.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 국내 언론이 이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 진보 어떤 시민사회 진영에서 해외의 언론에서 어떻게 광주 항쟁을 다루는지 그거 진짜 어렵게 입수해가지고 막 그 테이프 같은 걸로 돌려보고 상영회 해가지고 광주 항쟁의 진실을 알았잖아요. 예? 우리가 마치 대구의 진실을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마치 해외 언론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거 살펴보고 있는, 뭔가 좀 참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우리가 참 그런 시대를 지금 40년 뒤에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언론이 무슨 탄압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 도대체 언론이 왜 이럽니까? 예. 칭찬할 건 칭찬해요. 괜찮습니다. 진보 언론도 예, 칭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못하는 것만 계속 찾아서 보도하니까 정보 제공에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계속 타와 타찬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보도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 홍해결 의사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이 코로나 얘기만 하면 무조건 유튜브에서 수익을 안 줍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후원 계좌에 인사글 좀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열심히 방역팀장으로서, 정치질병 방역팀장으로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곧 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치질병 바이러스 퍼뜨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치질병 의심자에서 확진자로 제가 판단을 하겠고요. 이분은 빨리 자가격리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